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에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목이 쓰러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의 영정 앞에 부인 손명순 여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인 김영삼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학창 시절 미래의 대통령이라는 정치가의 꿈을 키운 소년 김영삼. 그는 1954년 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을 당시 그의 나이 만 25.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을 7개월 만에 탈당하고 만다. 이후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1963년 군사정권 연장 반대 집회와 거리 시위로 야당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대통령. 1969년에는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다가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를 향한 그의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여러분이 김영삼이라 목숨이 부르는 한 다른 길 정리를 떠나니 진리를 위하는 길, 자유를 위하는 길 싸우렵니다. 싸우다가 쓰러질지 않는 싸우렵니다. 1971년엔 대선을 앞두고 40대 기수론을 주창한 김영삼 전 대통령. 하지만 경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고 만다. 그 후 1974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만 45으로 최연소 야당 총재에 선출되면서 야당의 지도자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두에 설 것이며 우리의 이대한 선배들이 물러준 야당을 지키며 또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신민당 총재 직무집행 정지와 의원직 제명이라는 시련을 겪게 된다. 제명 당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은 정치권뿐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짧은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신군부의 견제로 1980년과 81년 두 차례에 걸쳐 가택연금 조치에 처한 것이다. 날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1983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것은 정치 역사를 바꾼 한 장면으로 남았다. 1984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을 결집,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게 이른다. 이듬해엔 신한민주당을 창당했고 야권을 대표하는 정치투사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후 야권의 민주화 세력의 결집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 결국 1987년 대선에서 2위로 낙선하고 만다. 그리고 1990년 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정당, 김종필 전 총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한 것이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기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투쟁의 대상이었던 여당과 손잡으며 남긴 말이다. 이런 글을 두고 변절자라는 비판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여당의 2인자로 변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1993년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대통령 직위에 오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32년 동안 계속되었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후보를 갖고 결재를 하는 등 직무를 시작하는 김 대통령. 그는 임기 초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구상을 실현해 나갔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발판을 만들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재산 약 18억 원을 공개하고 뒤이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도 공개. 이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권 말기 한보 사태와 함께 처남 현철 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6.25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1998년 퇴임 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특유의 직설화법은 변함이 없었다. 대선 때마다 훈수 정치를 두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과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평생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바랐던 김영삼 전 대통령. 다사다난했던 그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이가 있다. 대통령이란 권자 앞에 선 정치 라이벌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30년 동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온 두 사람. 정치적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 동지였지만 1987년 대선부터는 적수로 다른 노선을 걸어왔다. 평생 맞서로 살아간 두 사람. 그들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전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평생을 같이 했으니까요. 평생을 같이 우리가 화해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걸 40년 동안 했으니까요.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6년이 지나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뒤를 따랐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정한 각오로 무섭게 투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자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통합과 화합. 계파 정치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인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 정치였다. 대도무문.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다. 그 신념처럼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자유주의를 향한 그의 투쟁에도 거칠 것이 없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걸어간 발자취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은 사랑하는 내 조국과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국과 국민이여,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 번성하고 영원하라.